대학교 들어갈 때쯤 네이버에 블로그 만들었죠. 그때 네이버에 만든 블로그로 맨 처음 스크랩을 하다가 이제 상대성 이론, 아직도 기억이 나요. 2007년 초반인가쯤에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글을 썼었는데 막 이제 그 댓글에 강의도 듣고 해도 뭔 소리인지 모르는 부분이 있었는데 제 블로그 글을 보고서 이해를 했다 막 이런 댓글도 있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가 어려운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게 나의 재능인가? 약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영상을 찍다 말았었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저는 과학 유튜버가 지금보다 훨씬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무리 그래도 과학 채널이 많아지면은 경쟁자가 많아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뭐 개인적으로 과학 채널이 100개가 되든 1000개가 되든 그 매일매일 나오는 논문 중에서 그 누구보다도 좋은 주제를 잘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저는 이제 매일 2시간 이상씩은, 적어도 2시간 이상씩은 매일 그 새로운 논문들을 보는 편인데 매일매일 나오는 그 많은 논문 중에서 제가 괜찮은 주제들을 굉장히 잘 찾아내는 편인 것 같아요. 왜 또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이제 그 논문들이 이제 나오고 나서 그 일주일 정도 동안 이제 나온 논문들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가장 인기가 있었던 논문들을 이제 랭킹으로 이제 알려주는 뭐 그런 외국 사이트들도 있는데, 이제 제가 논문을 보다가 이거 사람들이 되게 재밌어 하겠네, 신기해 하겠네 싶은 필이 빡 들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주제 만들어 보면은 항상 여지없이 그 제가 선정한 주제가 탑10 안에는 들어가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제가 알기로도 이제 국내 과학 유튜버 중에서 이제 그런 랭킹 보고서 흥미로워하는 랭킹을 보고서 주제로 영상을 만드는 분도 있는데, 그래서 한 두세 번 정도 이제 다른 채널이랑 겹쳤다고 하는데 아마 그런 영향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재밌는 주제를 잘 찾아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람들이 뭘 흥미로워할지 이제 찾아내는 능력이 거의 뭐 악마의 재능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이게 이제 착각일 수 있지만, 그리고 사실 뭐 제가 애초에 이제 국내 과학 채널 같은 걸 안 봐가지고 사실 뭐 제 지식보관소 채널이랑 겹친 채널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는데 기껏해야 10개가 안 되지 않나요? 저 잘 모르겠어요. 아마 그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지식보관소 채널 같은 그런 주제를 좋아하는 사람이 그 채널 하나만 볼까요? 그러니까 뭐 A라는 채널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이 채널의 주제가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B, C, D 채널이 있는데 그 주제가 재미있으면 A도 보고 B도 보고 C도 보고 D도 보고 뭐 그러겠죠. 그래가지고 일단은 뭐 다른 채널이 많아진다고 해서 지식보관소 채널 외에 다른 채널을 안 볼 것 같다고 생각도 안 들고요. 제가 이제 일주일에 영상을 보통 2편 정도 올리는데 영상 이제 한 편당 평균이 6분 정도 길이거든요. 그 영상 한 편이 평균 6분이라는 얘기는 일주일에 12분만 투자하면 지식보관소 채널에 있는 모든 영상들을 다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12분만 투자를 하면은 그러니까 다 볼 수가 있다는 거고, 지식보관소랑 비슷한 채널이 10개라고 해도 일주일에 120분만 투자하면 다 볼 수 있는데 일주일에 2시간을 투자하면 모든 과학 채널을 다 볼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뭐 그게 평균적인 유튜브 시청 시간이 거의 하루에 2시간에 가까워진다고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2시간 이면 과학 채널 다 볼 수 있는데 특별히 다른 과학 채널들이 좀 더 생긴다고 해서 지식보관소 채널을 안 볼 것 같다는 생각은 저 1도 안 들고요. 그리고 오히려 다른 채널에서 이제 과학 컨텐츠를 더 재밌고 흥미롭게 만들어가지고 과학 대중화에 좀 더 기여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게 제 채널에 그래서 더 이득이 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개인적으로 과학 채널들이 많이 생기는 거를 응원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과학 채널 많아져서 이제 새롭게 파이가 더 넓어지게 되면은 어차피 그 사람들이 그 다른 채널도 보고 제 채널도 보니까 저한테는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예전에 그 영화 리뷰를 하시던 분이 과학 얘기를 요즘에 좀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 개인적으로 그분을 굉장히 응원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그 사람이 영화 리뷰 같은 거에서 조회수가 많이 나오시던 분이니까 그쪽으로 이제 과학에 관심 없던 분들이 흥미를 찾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런 채널들이 많아지고 이게 더 대중화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제 채널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만약 이제 그런 채널을 보고서 이제 원래 상대성 이론, 양자역학 이런 내용의 썸네일이나 주제가 있으면은 절대 클릭 안 했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원래 영화 리뷰하는 채널이었으니까 클릭을 했다가 이런 거 재밌네 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어가지고 그게 이제 한번 재밌다고 생각하면은 뭐 여러 가지 찾아보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지식보관소 채널도 당연히 볼 거고 저한테 도움이 되면 됐지 뭐 나쁠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과학 유튜버들이 더 많아지거나 오히려 경쟁이 더 빡세게 붙어가지고 막 이제 기업 수준으로 투자하는 채널들도 많아져서 뭐 크루드 게작트 같은 이제 세계적인 과학 채널 있잖아요. 그런 채널이 한국에서도 나오고 뭐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외국에서도 막 그런 대규모 과학 채널을 볼 거 아니에요. 크루드 계작도 이제 전 세계 여러 나라에 다 보니까 이제 그런 채널이 이제 우리나라에 또 나오게 되면은 저도 이제 부랴부랴 영어 자막 같은 거 달아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콩고물 떨어지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 BTS 그룹이 이제 잘 나간다고 다른 아이돌들이 BTS를 막 질투하거나 막 시기하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는데 오히려 BTS가 이제 K-팝의 인지도를 높여놓기 때문에 그 후배들이 더 이제 콩고물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다른 과학 유튜버를 경쟁자라고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이제 BTS가 이제 K-팝 한류를 만들었던 것처럼 더 이제 퀄리티 높은 과학 채널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외국에서도 과학 유튜버 하면 한국이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오히려 그렇게 경쟁이 붙고 퀄리티가 좋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오히려. 그리고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무엇보다도 제가 남들보다 주제를 잘 찾아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아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다른 과학 채널들이 있는 거에서 부담을 안 느끼는 편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라는 사람은 저 하나고 이제 그 누구도 대체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영상을 올리는 것도 보면은 논문들 이제 짧게 리뷰해 놓는 이제 그런 외국 사이트들 같은 데서 이제 제목들 보면서 이제 스크립 내리다가 딱 제목만 봐도 딱 느낌이 와요. 이 주제가 재밌겠다, 이 주제가 좋겠다라는 느낌이 딱 와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보면 논문을 이렇게 선정해가지고 논문을 직접 가가지고 한번 보고 이렇게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영상을 만드는데 이제 보통 그렇게 했을 때 여지없이 이제 제가 딱 필이 왔던 주제들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주제였다라고 나오니까 나름 그런 거를 잘 파악하는 재능이 있는 거죠. 오히려 저는 이제 썸네일이랑 제목을 정하는 데는 지금은 그렇게 큰 노력을 안 쓰고 있어요. 유튜브 초반에는 썸네일이랑 제목에 이제 공유 좀 많이 드리긴 했었는데 요새는 거의 영상 딱 만들고서 진짜 바로 생각나는 대로 30초 안에 거의 썸네일이랑 제목을 이렇게 정해서 만드니까 그런데도 이제 지식보관소 채널이 클릭률이 높다라고 하면은 제 썸네일이나 제목이 어그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주제가 너무 좋은 거겠죠. 예전에 뭐 이제 윽튜브였나? 시사 쪽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분이 계셨는데 그 사람이 이제 사회 이슈에 대해서 말하는 그 말빨이 사람들이 막 악마의 능력이라고 표현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저도 이제 그때 유튜브 이제 시작하는 딱 때여서 그분이 대체 어떤 인기 비결을 갖고 있나 궁금해서 좀 봤는데 정말 제가 볼 때도 확실히 말을 사람들한테 재미있고 사이다처럼 말하는 그 능력은 악마의 능력이라 부를 만한 약간 그런 말빨이라고 약간 전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 이제 그분 능력을 봤을 때 그분은 이제 어차피 본인의 그 능력만 잘 써먹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저는 아쉽게도 그런 말빨에 대한 악마의 능력은 없지만 적어도 이제 이런 과학 뉴스나 과학 논문들에 대해서 이제 글을 쓰거나 아니면은 이거에 대해서 재미있게 설명을 하거나 재미있는 주제를 찾아내는 능력은 기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좋은 능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런 걸 사실 언제 느꼈냐면 옛날에 막 시간의 역사랑 엘러건트 유니버스 같은 어떻게 보면 어려운 대중과학 서적을 좀 읽고서 이제 막 고등학교 때 막 친구들한테 막 이 얘기를 설명했었거든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막 상대성 이론, 양자역학 이런 거 좋아했으니까. 근데 이제 친구들이 이제 그런 내용은 보통 책으로 공부하거나 공부를 해도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데 저한테 들으니까 한 번에 이해가 빡 된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설명을 잘하냐, 뭐 이런 비유를 왜 이렇게 잘하냐, 설명을 잘하냐 이런 얘기 좀 들은 적이 몇 번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이제 대학교 들어갈 때쯤 네이버에 블로그 만들었죠. 그때 네이버에 만든 블로그로 맨 처음 스크랩을 하다가 이제 상대성 이론, 아직도 기억이 나요. 2007년 초반인가쯤에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글을 썼었는데 막 이제 그 댓글에 강의도 듣고 해도 뭔 소리인지 모르는 부분이 있었는데 제 블로그 글을 보고서 이해를 했다 막 이런 댓글도 있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가 어려운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게 나의 재능인가? 약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여간 약간 뭔가 쉬운 건 안 되고 어려운 거를 설명할 때 좀 이해가 잘 된다는 그런 평을 좀 많이 받아온 것 같아요, 살면서. 물론 제가 이렇게 어려운 내용을 쉽게 이해시킬 수 있는 사실 비결이 실생활에 관련된 비유를 많이 한다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복잡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지나치게 단순화해가지고 그걸 비유를 해가지고 설명하는 거라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사실 제 비유만 듣고서 어디 가서 이 말이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은 굉장히 곤욕스러우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시면 안 되는데 어차피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는 뭐 유튜브 채널을 보고서 논문을 쓰려는 목적으로 보는 게 아닐 거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내용을 쉽게 단순하게 가지고 설명하는 제 능력이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저도 가끔 엄청 어려운 주제 같은 경우에는 이걸 어디까지 단순화를 해야 되나에 대해서 약간 고민이 조금 있어요. 딜레마라고 해야 되죠. 이게 왜 딜레마냐면은, 제가 이제 너무나도 학문적으로 깊은 내용을 이제 다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내용이 어려워지니까 사람들의 이해력이 떨어지는 그런 면이 있어요. 사람들의 지식 수준이 다 똑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을 그대로 말해버리면은 이해력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제가 너무나도 단순화를 하게 되면 그 제가 설명한 내용을 기반으로 이해는 하겠지만 잘못 이해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실 그게 좀 딜레마에 가깝긴 한데, 브라이언 그린 같은 이제 물리학자도 보면은 저랑 이제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느낀 딜레마랑 비슷한 딜레마가 있었던 것 같고, 브라이언 그린 박사 같은 경우 이제 촉근 이론 같은 거를 사람들이 이해할 정도로 그렇게 설명을 한다는 것만 봐도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반대로 촉근 이론이 굉장히 수학이 어려운 내용이다 보니까 그걸 아무래도 굉장히 잘못 이해한 사람도 꽤 많겠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지식보관소 채널에서 제가 해야 될 롤은 이제 과학에 그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상대성 이론이랑 이거 양자역학 이거 되게 재밌네? 우주? 외계행성? 개 신기하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에 이제 과학의 대중화를 제가 좀 이끌고, 그래서 사람들이 보다 이제 전문적인 내용을 알고 싶으면은 좀 더 어려운 채널이나 뭐 안될과학 같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채널을 본다거나,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정도로 깊은 내용을 알고 싶으면 이제 책이나 이제 그 위로 이제 논문, 뭐 전문 서적이나 논문까지 이렇게 가가지고 점점 깊게 올라가면 될 텐데, 이제 지식보관 채널 이제 거기까지 가기 전에 사람들한테 연결 다리를 해주는 역할을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굉장히 복잡하고 이제 전문적인 내용을 제가 알려주는 것까지는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교수님이 해야 될 영역이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영상 만들 때 조금이라도 너무 깊게 들어갔다 싶으면 다 잘라내고 있고요. 옛날에 상대성 이론 영상 만들 때도 막 딜에게 바다 얘기까지도 막 하고 했었는데, 비유로만 설명하던 영상에서 딜에게 바다 얘기가 나오니까 좀 에바인 것 같아서 다 잘라냈거든요. 통편집을 했고, 지금도 영상 만들 때 이제 한 번씩 살짝 좀 더 깊은 내용으로 발을 담궈보긴 하는데, 그런 의도로 조금씩 어려운 내용을 넣을 때마다 이제 사람들이 여지없이 내용이 어렵다,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생기는 걸로 봐서는 역시나 아무래도 컨셉 자체를 쉽게 알려주는 그 정도로 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말이 좀 길어졌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과학 채널이 기껏해야 10개 남짓인데 더 많아진다고 해도 어차피 지식보관소 채널의 매력은 그대로기 때문에 다른 과학 채널을 경쟁자라고 생각을 하지도 않고, 오히려 이제 퀄리티 높은 채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고, 이제 저보다 능력이 있으신 그런 분들은 많이 과학 채널 같은 거에 좀 도전도 해주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많이 합니다. 사실 그래서 과학 채널이 더 많아서 좀 경쟁이 붙고, 이제 약간 K-팝처럼 이제 과학의 한류화가 돼가지고 과학하면은 이제 한국이지 하면서 한국 과학 채널들이 잘 돼서, 저는 이제 가만히 있어도 외국 사람들부터 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유입으로 뭐 대박나는 약간 그런 또 이제 그런 김칫국을 좀 마시는 상상까지 좀 해보면서, 오히려 이제 퀄리티 높은 채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